현대차가 그랜저를 갑자기 단종시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거의 현대차가 망하려고 작정한 건가 싶죠. 그랜저가 어떤 차인가요? 현대차한테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단종이라는 단어가 평생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나오는 그랜저는 단종시키는 게 맞습니다. 사실 풀체인지 모델 있죠? 이것도 계속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그랜저를 단종시켜야 하는 이유,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모델 라인업이 어떻게 됐나요? 원래 플래그십 모델이 그랜저였다가 에쿠스였다가 제네시스가 출범하면서 다시 그랜저로 바뀌었죠.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랜저가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였다가 에쿠스가 이걸 물려받고 그 와중에 그랜저 가격은 중간 수준으로 바뀌고 이제는 국민차가 돼버렸죠. 그랜저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랜저라는 이름값이 아직 유효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가격은 소나타랑 크게 겹치고 동시에 지금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것도 신경 써주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가성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고 그래서 판매량이 항상 상위권인 거겠죠. 그런데 저는 제네시스가 단독 출범을 알린 이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랜저를 이 상태로 살려두는 게 맞을까?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이 지금의 그랜저로 머무르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그랜저 단종 이슈로 잠깐 갔다 와볼까요? 2017년에 그랜저가 미국 시장에서 17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판매 부진이었죠. 2018년부터 현지명 아제라를 판매 라인업에서 제외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판매량이 1892대에 불과했고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30.4%에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감소하기 전에 판매량도 처참한 수준이었는데 그마저도 감소한다니 미국에서 철수시키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지금 중동에도 팔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그랜저는 완전히 내수 시장만을 위한 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오는 수준의 그랜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필요가 있고요. 완전 새로운 수준의 그랜저가 탄생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에쿠스도 부활시켜야 하고요. 오늘은 이야기의 단위를 소비자, 기업, 그리고 시장 순서로 풀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생각하고 동시에 현대차까지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랜저를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에쿠스 부활 이후에 그랜저와 에쿠스는 철저하게 내수 시장만을 위한 차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는 인식이 뭔가요? 내수 차별이죠. 엔진 리콜 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반도체 대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 기간은 18개월이나 되고 북미 시장에서는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조차 내수 차별이라고 난리잖아요. 보통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게 해외 판매분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판매량이 어떻든 제일 문제인 건 품질에 대한 인식이죠. 현대차가 이걸 그나마 해결하려고 노조랑 어떤 걸 했나요? 품질 협의체 선언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노조가 이걸 우리를 통제하려는 수단이다 이러면서 폐지시켜 버렸고요. 지금은 또 엔진오일 증가 문제로 난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미지까지 탈피하려면 내수 시장에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거든요. 품질 비용을 얼마 쓰겠다, 신차 테스트 기간을 늘리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 눈에 바로 보이거나 체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약을 그랜저랑 에쿠스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해외에서 고급 모델은 제네시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전략이고 국내에서는 그랜저 판매량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랜저랑 에쿠스를 제네시스 못지않는 디자인과 품질로 내놔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관용차는 무조건 에쿠스, 사장들은 무조건 그랜저를 타고 다녀. 해외에는 제네시스가 있지만 우리는 해외에는 없는 그랜저와 에쿠스가 있어. 현대차가 우리한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해. 이게 말은 쉽거든요. 그런데 만듦새부터 가격, 심지어 만드는 과정까지 모두 신경 써야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이런 전략이 왜 필요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현대차는 기반이고 제네시스는 그 위에 짓는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번쩍번쩍한 외관, 하늘을 찌르는 높이만큼 중요한 게 탄탄한 기반이잖아요.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지금 기반이 되고 있는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잘 받쳐주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완전히 독립하려면 현대차와의 간섭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대차는 현대차,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대로 가야죠. 정석대로라면 현대차 라인업은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고 제네시스는 그거랑 상관없이 G70, G80, G90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랑 제네시스는 완전 다른 브랜드라면서요. 그리고 이런 라인업으로 이미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잖아요. 대중 소비자와 고급 브랜드 소비자를 모두 잡은 브랜드 토요타랑 렉서스 있죠. 이미 얘네가 가지고 가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하고 일본 내수 자동차 시장은 꽤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보면 국산차 점유율이 83%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국산차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합니다. 이 중 현대차만 40%가 넘어가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작년 판매 비율을 보면 전체 판매량 중 일본 차가 95%에 달하고요. 수입차는 고작 5%밖에 안 됐습니다. 두 시장의 특징이 뭔가요?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거죠. 웬만한 수입차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벤츠랑 BMW 말고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토요타는 모델 전략이 어떠냐면 내수 시장에서 준대형 세단 자리를 크라운한테 줬고요. 플래그십 세단은 센츄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둘 다 내수시장 전용입니다. 현대차는 크라운 자리를 그랜저가 가져가고 센츄리 자리를 에쿠스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어떤 게 가능해지냐? 일단 그랜저는 판매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랜저를 굳이 이렇게 호불호 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멋있게 만들면 되고 굳이 도전적인 걸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되면 됩니다. 크라운이 딱 그렇거든요. 완전 각진 디자인이던 차가 이제는 그냥 평범한 고급 세단입니다. 반면에 센츄리는 어떤가요? 그 옛날 각진 디자인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쿠스를 부활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용차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G20 정상회담이나 교황이 방한한다거나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한할 때 무조건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쿠스는 현대차를 대표하기도 하면서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현대차의 특별한 플래그십 세단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랜저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면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링 카이기도 하면서 한국 소비자들만을 위한 가성비 좋은 고급 세단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현대차라는 브랜드의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대차는 에쿠스와 그랜저 같은 고급 세단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아가 스팅어를 출시했을 때 기억나세요? 이때 제레미 클락슨이나 제임스 메이 같은 독설로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기아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다, 기아는 스팅어 같은 차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이어갔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랜저 판매량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금과는 다른 품질과 만듦새로 만들어주고 누가 봐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면 위상까지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에쿠스를 통해서 현대차의 총량을 늘리는 거고요. 총량을 늘린다는 건 기반을 더 탄탄하고 크게 만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도 분명 지금 수준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합니다. 전 시장도 독립을 시작한 지 오래고 해외에서도 전 시장을 독립시키고 독립 서비스 센터까지 갖추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남은 건 뭔가요?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 아닌가요?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진짜 쥐어 짜낸다면 현대 제네시스 시절부터니까 14년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스토리텔링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89년부터 이어져온 현대차의 고급 세단 역사로 풀어낼 수도 있고 아예 포니 시절부터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그랜저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랜저는 국민차잖아요. 판매량이 잘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절 그랜저의 위상을 갖췄다고 할 만한 차가 맞는지, 에쿠스가 없는 상황에서 플래그십 세단으로 인정할 만한 차가 맞는지, 국민차라는 수식어 때문에 이름값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죠. 그래서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 전략이 오래 유지되다 보면 그랜저는 판매량이 계속 잘 나올 거라서 기존 공장 시스템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쿠스는 그랜저만큼 판매량이 잘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기회 삼아서 지금의 공장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렉서스처럼 장인 정식 말고 아예 최첨단 설비와 생산으로 미는 것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진 레트로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최첨단 로봇, 사람 하나 없는 공장에서 태어나는 차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장인 정신을 굳이 강조하고 싶다면 정말 중요한 장식이라든가 엠블럼이나 시트 정도 같은 것만 사람이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노조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가만두겠냐 이건데 1년에서 2년 뒤면 노조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노조가 크게 반발하는 와중에 현대차는 신입을 뽑을 생각이 없고요. 자연 감소를 통한 구조 조정을 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장을 보면 이미 여기는 로봇이 지배하고 있고 이 말은 노조원 수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고 생산에서 노조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드는 거니까 노조의 힘도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런 게 모두 현실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국내 시장만을 위한 특별한 차인 그랜저와 에쿠스를 탈 수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 만듦새까지 좋다면 현대차의 품질 혁신 도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랜저가 진짜 이름값에 맞는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에쿠스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확실한 차가 됐어요. 심지어 엠블럼도 예전에 그랜저가 쓰던 걸 따로 쓰고 에쿠스도 현대가 아닌 에쿠스 엠블럼으로 부활한다면 딱히 제네시스에 밀린다는 느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우려하는 건 그거죠. 판매량이 나뉘게 되는 건데 현대차가 이걸 할 리가 있냐 이건데요. 길게 보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장 측면인데요. 원래 현대차가 원하는 그림은 뭔가요? 제네시스가 해외에서 벤츠랑 BMW, 렉서스 이런 차들하고 판매량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현대차를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거의 내수용 브랜드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아직 북미 시장에서 절대적인 판매량은 독일차나 렉서스만큼은 아닙니다. 토요타랑 렉서스가 이런 면에서 영리했던 게 뭐냐면 토요타로 내수 시장을 챙기면서 해외에서도 대중 수요를 꽉 잡아가고 렉서스로 프리미엄 수요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 전략을 전기차 시장에서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어느 하나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기차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긴 어렵더라도 그 비중이 상당해질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마침 내연기관차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차는 아직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고 이건 렉서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벤츠랑 BMW마저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로 토요타 자리를 꿰차고 제네시스 전기차로 렉서스 자리를 꿰차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브랜딩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크라운과 센츄리가 내수 시장을 위한 차, 렉서스가 해외 시장을 위한 차인 것처럼 그랜저랑 에쿠스를 내수 시장을 위한 차, 제네시스는 해외 중심으로 판매되는 차, 이렇게 된다면 판매량
간섭도 많이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는 대중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수요를 확실히 구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났냐면 현대차가 G90 전기차를 안 만든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중 하나잖아요. 제네시스도 테슬라만큼의 파격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고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요. G90이 레벨3 자율주행을 갖춘 완전 전기차로 나와주고 동시에 주행거리가 550km 이상이었다면 벤츠, BMW, 렉서스, 심지어 테슬라도 못 만든 차를 제네시스가 먼저 만든 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불어일으키고 제네시스가 전기차 브랜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나온 계획은 제네시스의 모든 모델 라인업을 2025년부터 전기차로 내놓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다른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달릴 거란 말이죠. 출발선이 비슷한 상황에 괜히 뒤처지는 계획이 아닌가 싶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브랜드 전략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랜저 단종이라는 키워드가 갑작스럽기도 하고 뜬금없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재정비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지금 수준의 그랜저는 역사 속으로 넣어두고 새로운 수준, 그 시절 위상을 조금이나마 대변할 수 있는 그랜저가 분명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